안녕하세요. 국어를 맞추는 남자 국어 맞춰 김현생입니다. 태도 시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정서랑 함께 파악해야 될 굉장히 시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태도의 개념이 그리 단순하지만은 않아요. 정확한 개념을 잡고 적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태도의 사전적 정의를 찾아보면요. 일단 1번에 몸의 동작이나 몸을 거두는 모양새라는 말이 나오고요. 두 번째, 사물이나 사태에 대처하는 자세라고 나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바로 두 번째, 사물이나 사태에 대처하는 자세. 이걸 가지고 시에다가 개념을 확장시키면요. 첫 번째는요, 시적 화자의 대상에 대한 인식. 두 번째는 시적 화자의 상황에 대한 인식. 그리고 세 번째, 시적 화자가 처한 상황에 대한 대응 방식. 이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가장 쉬운 예문 한번 들어볼게요. 첫 번째는 대상에 대한 인식입니다. 널 사랑해. 널 사랑한다라는 그 정서 속에서 당연히 너는 시적 화자에게 긍정적 대상이 되겠죠. 즉, 긍정적 인식을 보이고 있다. 두 번째, 머리 좀 감아, 토 나와. 최소한 머리 냄새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해가죠? 이게 대상에 대한 인식이고요. 두 번째는 상황에 대한 인식으로 가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그림 보이시죠? 우승했어요. 배구에서 우승했습니다. 기뻐하고 있습니다. 주먹을 꽉 쥐고. 드디어 우승했어. 우승했다라는 그 상황에 대한 인식 자체를 보세요. 정서가 기쁨이라고 한다면 우승한 상황에 대해서 기쁨의 정서를 표출하고 있으므로 상황인식 자체는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다. 이해가시죠? 그리고 두 번째 그림 보면 개가 배가 고파가지고 밥 달라고 하면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즉 배가 고프다. 그리고 배가 고픈 상황에 대해서 괴로워하고 있다. 머리를 쥐어 뜯으면서 괴로워하고 있다. 이렇다라고 한다면 부정적 상황이다. 내지는 부정적 인식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객관적 상황인식입니다. 즉 시 속에서 별다른 말을 하고 있지 않아요. 자탄풍이라고 있죠. 자전거 탄 풍경. 내 앞에 보이는 풍경들을 객관적으로 묘사하고 있을 때는 굳이 긍정성, 부정성 나눌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런 시들은 상당히 어렵게 느껴지죠. 왜? 우리가 표면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기쁨, 슬픔, 노여움 같은 그런 시어들이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시들이 있으면 상당히 당황스럽다. 그때는 있는 그대로 봐야 됩니다. 이런 객관적인 상황인식들이 주가 되는 시들이 바로 이제 관조적이라는 말이 등장을 해요. 관조.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인데요. 대상의 거리를 두고 차분하게 바라보는 그 태도. 관조적 태도라고 하죠. 이게 바로 두 번째 상황에 대한 인식이었습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리고 세 번째가 마지막입니다. 상황에 대한 대응 방식입니다. 이거는 이해를 잘 해야 돼요. 첫 번째 그림 보면 자고 일어나니 개밥을 털어갔어요. 걔는 망연자실하죠. 헐, 주저앉아가지고 어찌할 바 모르는 체념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절망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자, 중요한 게 있죠. 상황에 대한 대응 방식에서 그 상황, 어떤 상황이다? 부정적 상황이에요. 자기의 밥을 뺏긴 거죠. 그 부정적 상황에서 여기서는 시적 화자가 보이는 내지는 대상이라고 보일 수 있는 개가 보이는 태도. 어떤 태도다? 헐. 절망과 체념입니다. 반면 옆에 그림을 보면 충격, 백구의 횡포. 귀여운 강아지 4마리가 있는데 3마리는 먹고 있고요. 아니지, 정확하게 2마리는 먹고 있고 나머지 2마리는 밀려났어요. 그 옆에 1마리는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 반면 1마리는 기필코 먹겠다라고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죠. 다시 말하면 백구라는 강아지가 밥그릇을 독차지하고 있는 횡포. 황구에게는 부정적 상황이겠어요? 긍정적 상황이겠어요? 부정적 상황이죠. 그 부정적 상황 속에서 너무 진지하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기필코 먹겠다라고 얘기하는 이 부분은 바로 우리가 의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앞에다 하나를 더 붙이죠. 극복 의지. 왜? 그냥 의지는 뭐뭐 하겠다라는 거고요. 극복 의지는 부정적 상황에서 그것을 이겨내겠다라는 걸 전제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극복 의지라는 말은 부정적 상황인식을 전제로 한 의지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선생님이 얘기하고 있는 극복의지는 부정적 상황에 대한 대응 방식으로서의 의지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일제강점기 윤동주나 이육사의 시들을 우리가 극복의지라고 쉽게 배웠는데 그 말 속에는 부정적 상황 인식 자체가 깔려 있는 겁니다. 그것을 이겨내려고 하는 것. 인문학적 가치로 봤을 때 굉장히 소중한 가치예요. 왜? 우리 도덕에서 배웠잖아요. 부정적인 상황에 처했을 때 거기에 함몰되고 체념하는 게 우리의 바람직한 삶입니까? 아니죠. 이겨내려고 이 악물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게 최소한 인문학적 가치 내지는 도덕적 가치에 부합하는 인간의 삶의 태도입니다. 이런 게 약속이라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 세 번째 상황에 대한 대응 방식을 가지고 판별의 공식을 만들어 보면요. 첫 번째는 시적 화자의 상황 인식 자체가 긍정적일 때예요. 다시 말하면 살기 좋고요. 풍족해요. 김현 선생님하고 공부하는 게 너무 좋아요. 라고 한다면 긍정적 상황 인식이겠죠. 그럼 거기에 대한 대응 방식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냥 맞춰서 편안하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수능이라고 하지요. 그러므로 얘는 잘 물어보지 않아요. 상황인식 자체가 긍정적일 때 거기에 대한 대응 방식이 수능이냐 아니냐는 물어보지 않습니다. 반대로 상황인식 자체가 부정적일 때 이때는 물어봐요. 물어볼 수 있다.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하나는 절망과 체념이죠. 문학적으로는 그다지 가치 높은 정서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이런 작품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가 바로 설명했던 의지입니다. 부정적 상황을 이겨내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무슨 의지다? 극복 의지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우리가 태도의 의미를 대응 방식을 보면 상황에 대한 대응 방식 크게는요. 체념, 의지로 나누세요. 그리고 가운데 수능, 맞춰서 살아간다. 이것도 있는데 이건 그다지 중요한 건 아니고 체념과 의지. 물론 이런 맥락에서 수능이라는 개념은 맞춰 살아간다는데 그 맞춰 살아가는 현실 자체가 부정적일 때는 부정적 현실에 수능을 한다. 이건 기본적으로 비판의 여지가 있는 거죠. 그리고 부정적 현실에 수능한다라는 말은 체념하고 그닥 다르지가 않습니다. 이해가시죠? 긍정적 상황에서 체념할 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이 체념, 수능, 의지라는 말이 나왔을 때는 기본적으로 부정적 상황에 대한 대응 방식으로 보시고요. 그 와중에서 부정적 상황에 수능한다. 이런 것들은 사실 시 안에서보다는 보기에서 주어질 확률이 높아요. 보기에서. 그리고 부정적 상황에 수능한다는 건 궁극적으로 부정적 현실에 체념하는 것과 비슷한 맥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가시죠? 그리고 태도와 어조의 종류라고 나왔는데 이거 좀 알아두세요. 긍정성이 강해지면 예찬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긍정보다 더욱더 강화된 개념이다. 소극과 적극은 대립 개념이겠죠? 그리고 반성과 성찰은요. 제가 성찰이 훨씬 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성찰은 삶을 되돌아보는 재인식의 과정 그 자체가 성찰이에요. 그 속에서 자기의 잘못된 부분을 꺼낼 수도 있고요. 몰랐던 부분을 깨달을 수도 있어요. 다시 말하면 반성과 성찰은 동일한 개념이 아니라 성찰이 반성을 포괄하는 상위 개념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회고와 회상이라는 말 동일한 개념으로 생각을 해도 된다. 됐죠? 부정성이 강해지면 비판이 되고요. 비판과 풍자, 냉소는 동일선상으로 봐도 됩니다. 이해가시죠? 물론 풍자와 냉소에는 웃음이라는 성격이 깔려 있어서 더욱더 큰 개념으로 보이기도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비판의 골격을 가지고 있다. 이 정도만 알면 될 것 같고요. 목가와 전원적, 목가적 전원적 비슷한 개념으로 생각을 하세요. 예? 자연적인 느낌 내지는 평화로운 느낌 그 정도로 주시면 되고요. 교훈하고 경세도 비슷한 느낌인데 다만 경세에는 교훈 플러스 비판 이해가시죠? 비판적 태도가 담겨 있다. 이해가시죠? 객관적과 관조적도 비슷한 느낌으로 가야 됩니다. 객관이 시 속에서 보일 때는 관조라고 합니다. 이해가죠? 그러니까 객관적 태도를 시 속에서 유지할 때 관조라는 말을 쓴다라는 것.
오케이? 대상에 거리를 두고 상황에 대한 거리, 이때 거리를 둔다라는 건 관찰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관찰의 본질이 객관적 태도고요. 눈에 있는 그대로 정서를 이입시키지 않고 있는 그대로 묘사한다. 이런 시가 나오면 상당히 어렵게 느껴진다. 자, 남성과 여성적, 이거는 대립 개념으로 나오는데, 이거는 주로 어조에서 남성적 어조, 여성적 어조, 뭐뭐다, 뭐뭐라, 뭐뭐요, 이런 말들로 구분하는데, 사실 이건 성차별적 요소가 있어서, 선생님 생각할 때는, 이제 좀, 덮어둬야 될 개념이 아닌가 싶어요. 예전에 아라나 어라, 명령형 어미가 쓰면 남성적 어조고요. 여성적 어조는 오, 요, 이런 말들 있죠. 요, 특히 요. 근데 사실 요즘에 종결어미 가지고 남성, 여성 구분하는 것 자체는 좀 시대상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어찌됐건, 마지막 정리하면 어조. 선생님이 정서, 어조, 정조 같은 말이라고 그랬죠. 화자의 말투. 내지는 시적 상황에서 느껴지는 시어들이 만들어낸 분위기, 무드라고 하는데 이걸 총칭하는 개념입니다. 얘가 어조라는 것 자체는 바로 정서, 얘가죠? 말투, 다 포괄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어조와 정서, 태도는 같은 개념이다. 따로 놀지 않는다. 같이 파악을 해야 된다. 이 정도로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